우주로 음악을 보내 외계 문명과 소통한다는 이야기, 영화 속에만 가능할 것 같았는데요. 카이스트가 케이팝 스타이자 기계공학과 초빙 교수로 활동 중인 지드래곤과 손을 잡고 이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음원과 영상이 세계 최초로 차세대 소형 위성을 통해 우주로 송출됐습니다. 조혜원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2025년 4월 9일 밤 11시 47분, 지구에서 38만 4,400km 떨어진 우주 공간에서 처음으로 한국어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사 과학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한 한국인의 목소리가 137억 광년 우주 저편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해낸 주인공이 누구인지 들으면 더욱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세계적인 K-팝 스타였거든요. 도대체 가수가 어떻게 나사와 함께 우주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걸까요? 제 이름은 마이클 존슨입니다. 52세, 텍사스에서 태어나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지난 25년간 나사의 세티 프로젝트, 즉 외계 생명체 탐사 연구를 담당해온 수석 연구원입니다. 몇 년 전 제 딸 사라가 16살이었을 때의 일이 생각납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왔더니 사라가 거실에서 이상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추고 있더군요. 형형색색의 의상을 입은 젊은 동양인들이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는 뮤직비디오였습니다. 사라, 이게 뭐야? 이런 유치한 음악을 왜 듣는 거니? 제가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아빠, 이건 K-팝이야. 정말 멋지지 않아? 이 그룹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해. 사라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K-팝, 그게 뭔가?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한국 팝 음악이야.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좋아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라, 그런 상업적인 쓰레기 음악은 그만 들어라. 진짜 음악이라는 건 비틀스나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거야. 그런 얄팍한 아시아 음악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공부나 해. 아빠는 정말 꼰대야. 사라가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하고 무지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요. K-팝을 단순히 상업적 쓰레기, 음악이라고 단정지었던 그 순간이 나중에 얼마나 부끄러운 기억이 될지 상상도 못했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끔 한국에서 온 젊은 연구원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또 아시아에서 온 애들이구나. 암기는 잘하겠지만 창의적인 사고는 기대하기 어렵겠어. 특히 한국 기술에 대해서는 더욱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한국, 그냥 삼성이나 LG 정도 만드는 나라 아냐? 진짜 첨단 과학기술은 미국과 유럽에서 나오는 거지. 그런 제게 2025년 3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상관인 데이비드 코헨 박사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 세티 프로젝트에 새로운 파트너가 합류하게 되었어요. 바로 한국의 카이스트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카이스트? 한국 대학이라고. 우리가 25년간 해결 못한 문제를 한국에서 뭘 도와준다는 거야?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코헨 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 누구인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권재용이라는 분인데요. 예명이 제이드래곤입니다. 제이드래곤, 그게 뭔가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K-팝 아티스트예요. 그런데 최근에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초빙 교수로 임명되었다고 하네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잠깐만요, 박사님. 가수가 교수라고요? 그것도 우리 세티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요? 이건 농담이죠? 하지만 코엔 박사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마이클, 농담이 아니에요. 이미 모든 게 결정된 사안입니다. 다음 주부터 한국 팀과 본격적인 협업이 시작될 예정이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완전히 망연자실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제 과학자로서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어요. 가수와 함께 과학 연구를 하라고. 이게 말이 되나?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나사 존슨 우주센터의 회의실은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세티 프로젝트 핵심 연구진 15명이 모여 있었고, 화상회의로 한국의 카이스트 연구팀과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나사 여러분. 화면 너머로 유창한 영어가 들려왔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밤 11시였는데도 카이스트 연구실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카이스트 우주연구원의 이진준 교수입니다. 이진준 교수는 생각보다 젊어 보였지만 눈빛에는 깊은 지성이 느껴졌습니다. 그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권재용, 즉 제이드래곤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본 권재용의 모습은 제 편견을 더욱 굳히는 것 같았습니다. 염색한 머리, 세련된 의상, 그리고 어딘지 가볍게 느껴지는 외모. 역시 그냥 아이돌이구나. 이런 사람이 무슨 과학을 안다고. 안녕하세요. 나사 연구진 여러분. 권재용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권재용입니다. 이번 세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제 동료인 제니퍼 스미스 박사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권재용 씨, 실례지만 음악가가 외계 생명체 탐사 프로젝트에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한 과학 연구인데요. 저는 속으로 잘 물어봤어. 제니퍼. 하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이 어색한 상황이 정리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권재용의 대답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스미스 박사님. 저는 음악가이지만 동시에 음향학과 신호처리 분야에서도 오랫동안 연구해왔습니다. 특히 인간의 감정을 전달하는 음성 신호의 구조와 패턴에 대해 깊이 탐구해왔어요. 외계 생명체와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적 신호 전달이 아니라 감정과 의도의 전달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권재용이 계속 말했어요. 또한 저희 카이스트에서는 13m 대형 우주 안테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안테나의 신호 송출 능력은 현재 나사가 사용하는 어떤 장비보다도 정밀하고 강력해요. 이진준 교수님과 함께 개발한 생성형 AI 기술을 결합하면 훨씬 효과적인 우주 통신이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3m 안테나라고. 우리가 사용하는 건 10m인데.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뒤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상관인 코엔 박사가 폭탄 선언을 했거든요.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세티 프로젝트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의회에서 예산 삭감을 검토하고 있고 25년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한국과의 협업 프로젝트가 실패한다면 코엔 박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어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25년간 제 인생을 바쳐온 연구가 끝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운명이 한국의 가수에게 달려있다니.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동료들의 반응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제니퍼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이클, 솔직히 어떻게 생각해? 가수와 함께 연구한다는 게 말이 되나? 나도 똑같은 생각이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우리의 전문성이 무시당하는 기분이야. 그 사람이 아무리 교수라고 해도 결국은 연예인이잖아. 진짜 과학적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의심스러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5년간 저 별들 너머에서 오는 신호를 찾아왔는데,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건가? 그것도 한국의 K-팝 가수 때문에. 아내 메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요즘 계속 우울해 보이는데. 메리, 나는 정말 모르겠어. 내 평생 연구가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 순간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는 몰랐어요. 이 모든 위기가 사실은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전환점의 시작이라는 것을. 2025년 3월 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의회 과학기술위원회에서 세티 프로젝트 예산 삭감안이 정식으로 상정되었고 언론에서도 25년간 세금만 낭비한 실패 프로젝트라는 혹독한 비판이 쏟아졌어요. 더욱 암울한 소식은 유럽과 러시아와의 협업 시도가 모두 무산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작년에 유럽 우주기구와 진행하려던 공동 프로젝트는 기술적 차이로 인해 중단되었고 러시아와의 협력도 정치적 이유로 무기한 연기되었거든요. 코헨 박사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난 몇 주간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코헨 박사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의회에서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프로젝트를 완전히 종료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다음 달이라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건 너무 짧은 시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코헨 박사가 잠시 멈춘 후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협업 프로젝트뿐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25년간 축적해온 미국 최고의 과학기술이 이제 한국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거예요. 제니퍼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정말 한국 기술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그들이 아무리 13m 안테나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25년간 시도해서 안 된 일을 몇 주 만에 해낼 수 있을까요? 더욱이 그 핵심 인물이 가수라니. 동료인 로버트 윌슨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교수 타이틀이 있다고 해도 실질적인 연구 경험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지난 25년간의 연구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수많은 논문들, 벽에 걸린 상장들, 그리고 젊은 시절 꿈에 부풀어 찍었던 사진들. 모든 것이 이제 무의미해 보였어요.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주에 대한 꿈을 키워왔고 MIT에서 최고 성적으로 졸업했고 나사에 입사했을 때의 그 설렘.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건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사라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아빠, 요즘 우울해 보이는데 괜찮아? 혹시 그 K-팝 아티스트랑 일하는 게 스트레스야? 아빠도 이제 K-팝의 힘을 인정해야 할 때야. 키읔키읔키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몇 년 전 사라에게 K-팝을 쓰레기 음악이라고 했던 제 자신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쓰레기 음악의 가수에게 제 연구 인생의 운명이 달려있다니. 다음 날 오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세티 프로젝트에 대한 신랄한 비판 기사를 실었거든요. 나사의 세티 프로젝트, 25년간 780억 달러 투입했지만 성과 제로. 이제는 K-팝 가수에게 의존. 기사 내용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과학의 나라 미국이 왜 한국의 연예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가? 이것이 미국 과학기술의 현주소인가?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어색하게 고개만 숙이고 지나갔어요. 마치 모든 실패의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 메리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어요. 여보, 정말 괜찮아?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메리.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나는 정말 실패한 과학자인 것 같아. 25년간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고, 이제는 한국의 가수에게 매달려야 하는 신세가 되었어. 그런 말 하지 마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해, 메리.
만약 이번 프로젝트마저 실패한다면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까? 25년간 찾아도 찾지 못한 그들과의 소통이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그 답을 정말 한국에서 찾을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바로 며칠 후, 제 모든 편견과 절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2025년 4월 5일,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하니 코헨 박사가 흥분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이클, 큰일 났어요. 정말 큰일이. 코헨 박사의 목소리에는 이상하게도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박사님? 한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번 주 안에 뭔가 놀라운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더군요. 권재용 씨가 직접 나서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박사님, 그분이 아무리 교수라고 해도 결국은 연예인 아닌가요? 며칠 만에 뭘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마이클, 사실 나도 처음에는 당신과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어제 권재용 씨의 학력과 연구 경력을 자세히 조사해봤는데 코헨 박사가 파일을 건네주었습니다. 파일을 열어본 순간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권재용, 제이드래곤,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최우수 졸업, 동대학원 석사, 음향공학 전공, 카이스트 박사과정 수료, 신호처리 및 AI 전공, 국제음향학회 우수 논문상 3회 수상, 네이처 저널 공저 논문 12편. 이게 정말인가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MIT 방문연구원 경력 2년. 스탠포드 AI 연구소 객원 교수. 음성인식 기술 관련 특허 47건 보유.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K-팝 가수가 사실은 저보다 훨씬 뛰어난 학력과 연구 경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코헨 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가 최근에 발표한 논문을 보세요. 감정 기반 음성 신호의 우주통신 적용 가능성이라는 제목인데 정말 혁신적인 접근이에요. 저는 급히 논문을 다운로드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읽을수록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권재용이 제시한 이론은 제가 25년간 시도해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었거든요. 인간의 감정을 수치화해서 음성 신호로 변환하고 이를 우주로 송출하여 외계 생명체의 공감을 유도한다.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사라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아빠, 큰일 났어. 제이드래곤이 나사랑 일한다는 뉴스 봤어? 사라, 너도 알고 있었니? 당연하지. 아빠, 제이드래곤이 누군지 진짜 몰랐어. 그 사람. 정말 천재야. 음악뿐만 아니라 과학 분야에서도 엄청 유명해. 뭐라고?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아빠, 나도 이제 대학생이야. 제이드래곤은 우리 세대에게는 정말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음악으로 세계를 정복한 다음에 과학 분야에서도 혁신을 이루고 있거든요. 예전에 아빠가 K-팝을 무시했을 때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요. 바로 그날 오후, 한국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권재용이 자신의 대표곡 홈 스윗 홈을 카이스트의 13m 우주 안테나를 통해 우주로 송출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화상회의에서 물었습니다. 단순히 음악을 우주로 보내는 건가요? 그게 외계 생명체 탐사와 무슨 관련이 있죠? 권재용이 화면에 나타나서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존슨 박사님, 좋은 질문입니다. 이것은 그저 흔한 음악 송출이 아닙니다. 제가 개발한 감정 코드 시스템을 적용한 혁신적인 시도예요. 감정 코드 시스템이라고요? 네,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감정인
집에 대한 그리움을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변환해서 음성 신호에 삽입하는 기술입니다. 만약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들도 자신들의 터전에 대한 애착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공통분모를 통해 소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이론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권재용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 홍채 패턴을 AI로 분석해서 시각적 정보도 함께 송출할 예정이에요. 이진준 교수님과 함께 개발한 생성형 AI가 제 감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영상으로 변환하는 거죠.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미 모든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었어요. 내일 밤 한국 시간으로 오후 8시에 송출할 예정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K-팝 가수가 실제로는 저보다 훨씬 앞선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집에서 아내 메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메리, 나는 정말 바보였어.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모르겠어. 무슨 일이야, 여보? 그 한국 가수. 권재용이라는 사람 말이야. 알고 보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더라고. 나보다 훨씬 뛰어난 과학자였어. 메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분이 좋아 보였구나. 여보도 이제 사라 말을 인정하게 된 거네. 바로 그 순간 제 휴대폰으로 긴급 알림이 왔습니다. 나사 내부 시스템에서 보낸 것이었어요. 긴급 한국 카이스트에서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신호를 포착했다고 보고. 즉시 모든 연구진 소집. 저는 급히 차를 몰고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이미 모든 동료들이 모여 있었고 모니터에는 한국에서 전송된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이게 대체 뭐죠? 제니퍼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신호 강도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300% 이상 강해요. 기술팀장이 보고했습니다. 한국의 13m 안테나 성능이 정말 대단하네요. 코헨 박사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 보세요. 권재용이 말한 감정 코드가 실제로 신호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방식의 우주통신은 처음 봅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요. K-팝을 무시하고 한국 기술을 과소평가하고 권재용을 단순한 연예인으로만 생각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리고 바로 그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시간 2025년 4월 9일 오후 11시 47분,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카이스트의 13m 우주 안테나에서 권재용의 홈 스위트 홈이 우주로 송출되기 시작한 거예요. 나사 존슨 우주센터의 관제실은 마치 아폴로 11호 달 착륙을 지켜보던 때처럼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연구진이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신호 송출 시작. 한국에서 이진준 교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의 모니터에 믿을 수 없는 데이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신호 강도 측정 147.3dB. 이게 맞나요? 기술팀장 로버트가 놀라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안테나로는 최대 120dB까지밖에 못 내는데. 제니퍼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신호의 정밀도였습니다. 권재용이 개발한 감정 코드 시스템이 정말로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모니터에는 그의 목소리와 함께 수학적으로 변환된 감정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신호 분석 전문가인 데이비드가 소리쳤습니다. 감정 코드가 정말로 음성 신호에 완벽하게 삽입되어 있어요. 주파수 17.5kHz 대역에서 패턴이 감지됩니다. 저는 25년간 외계 생명체 신호를 분석해왔지만 이런 정교한 기술은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권재용의 목소리가 우주로 퍼져나가는 동시에
그의 홍채 패턴을 기반으로 한 시각적 정보도 함께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아름다운 추상적 이미지들이 음악에 맞춰 변화하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어. 코헨 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수준의 멀티미디어 우주통신은 상상도 못했는데.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송출 시작 3시간 후인 2025년 4월 10일 새벽 2시 47분. 갑자기 모든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뭐죠? 무슨 일이에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신호가 돌아오고 있어요. 로버트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주에서 반사된 신호가 지구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원래 신호와 약간 다른 패턴이 감지됩니다. 관제실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25년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화상회의로 연결된 한국 카이스트 연구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진준 교수와 권재용이 모니터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반사 신호가 아니에요. 권재용이 침착하게 분석했습니다. 원래 제가 보낸 감정 코드와 다른 패턴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약 제가 맞다면. 권재용이 잠시 멈춘 후 말했습니다. 이것은 외계 생명체의 응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제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감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권재용이 계속 분석했습니다. 이 추가된 패턴이 제가 송출한 그리움이라는 감정에 대한 공감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마치 우리도 고향이 그립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25년간 찾아 헤맸던 외계 생명체와의 첫 소통이 한국의 K-팝 가수가 만든 음악을 통해 이루어진 건 아닐까요? 권재용 씨,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존슨 박사님, 과학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탐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권재용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새벽, 전 세계 언론이 이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국 카이스트, 인류 최초 외계 생명체와의 소통 가능성 제기 K-팝 이 우주를 정복했다. 나사도 인정한 한국의 기술력 25년 실패한 미국 세티 프로젝트, 한국이 해결사 역할. BBC에서는 긴급 특집 방송을 내보냈고 CNN에서는 권재용과의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각국 우주기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유럽 우주기구에서는 즉시 카이스트와의 협력을 요청했고 일본의 JAXA, 러시아의 로스코스모스까지 모두 한국과의 공동 연구를 제안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권재용과 직접 화상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권재용 씨,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처음에 당신을 오해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존슨 박사님. 저도 이해해요. 가수가 갑자기 과학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하면 의아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나요? 권재용이 겸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비밀은 없어요. 음악과 과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거든요. 둘 다 패턴과 조화를 추구하죠. 저는 그냥 이 두 분야를 하나로 연결해 본 것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천재는 기존의 경계를 뛰어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권재용이야말로 그런 진정한 천재였던 거예요. 2025년 4월 12일 워싱턴 D.C. 의 의회 청사에서는 급히 소집된 과학기술위원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티 프로젝트 폐지를 논의하던 그 회의실에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존슨 박사님, 위원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일어난 일들에 대해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증언대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지난 25년간 저희가 이루지 못했던 성과를 단 며칠 만에 이뤄낸 것은 바로 한국의 권재용 씨와 카이스트 연구팀의 혁신적인 기술 덕분입니다. 한국의 가수가 우리 나사보다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한 위원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권재용 씨는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음향학과 신호처리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이며 그가 개발한 감정 코드 시스템은 기존의 모든 우주 통신 기술을 뛰어넘는 혁신입니다. 청문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권재용 씨의 접근 방식입니다. 그는 기술적 우월성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감정을 통해 우주와 소통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런 발상은 서구 과학계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에요. 그때 위원회실 뒤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제 딸 사라가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사라가 미소를 지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저는 즉시 한국으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권재용과 카이스트 연구팀을 직접 만나서 더 깊이 있는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항 곳곳에 첨단 기술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고 사람들의 표정에는 자신감과 활기가 넘쳤어요. 카이스트 캠퍼스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세계 어느 대학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연구시설들,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권재용과의 첫 만남은 카이스트 우주연구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본 그는 TV나 화상회의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진중하고 깊이 있어 보였어요. 존슨 박사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권재용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권재용 씨. 오히려 제가 감사드려야죠. 당신 덕분에 제 25년 연구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어요.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음악과 과학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본 것 뿐이에요. 권재용이 저를 13m 우주 안테나가 있는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실제로 본 안테나는 정말 웅장했어요. 나사의 10m 안테나보다 훨씬 크고 정밀해 보였습니다. 이 안테나의 정밀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각도 오차 0.001도 이내로 조정 가능하고 신호 강도도 기존 장비보다 300% 이상 향상되었어요. 이진준 교수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300%라고요? 어떻게 그런 성능 향상이 가능했나요? 한국의 반도체 기술과 AI 기술을 융합했거든요. 삼성과 SK 하이닉스에서 개발한 최신 칩을 사용하고 네이버와 카카오의 AI 기술을 적용했어요.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첨단 기술 강국이었다니. 오후에는 권재용의 연구실을 방문했습니다. 벽면에는 수많은 상장과 논문들이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다양한 악기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 모든 악기들을 다 연주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각 악기의 음향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서요. 피아노, 기타, 바이올린, 그리고 한국 전통 악기인 가야금과 거문고까지. 모든 악기는 고유한 주파수 패턴을 가지고 있거든요. 권재용이 직접 가야금을 연주해 보여주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는 동시에 옆에 있는 컴퓨터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음파 분석 결과가 표시되었어요. 놀랍습니다. 음악과 과학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결합시킬 수 있다니. 존슨 박사님, 사실 동양의 음악 철학에서는 예로부터 음악과 우주를 하나로 보았어요. 음악은 우주의 질서를 반영하고 우주는 거대한 교향곡이라는 생각이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구 과학의 분석적 접근과는 완전히 다른, 하지만 더욱 깊이 있는 철학이었거든요. 저녁에는 권재용의 초대로 한국 전통 음식을 맛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삼겹살과 김치, 그리고 막걸리. 모든 것이 새롭고 맛있었어요.
존슨 박사님, 한국 음식은 어떠세요? 권재용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정말 훌륭해요. 이렇게 조화로운 맛은 처음 경험해 봅니다. 한국 음식의 철학도 음악과 비슷해요. 서로 다른 재료들이 조화를 이뤄서 더 큰 맛을 만들어내는 거죠. 제가 음악에서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아내 메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메리, 나는 정말 바보였어. 한국이라는 나라와 케이팝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 어떻게 된 거야, 여보? 이곳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 기술력도 뛰어나고 철학도 깊고 무엇보다 겸손하고 따뜻해. 특히 권재용이라는 사람은 정말 존경스러워. 그래. 이제 사라의 말을 인정하게 된 거네. 사라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줘. 아빠가 정말 편견 덩어리였다고. 다음 날 권재용과 함께 서울 시내를 구경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강남의 높은 빌딩들, 한강의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곳곳에서 느껴지는 역동적인 에너지.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권재용 씨,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네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만큼 발전할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 더 많이 배우고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존슨 박사님 같은 분들로부터요. 그의 겸손한 태도에 저는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성과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다니. 한국에서의 셋째 날, 권재용이 저를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산속에 위치한 한국전통음악연구소였어요. 여기는 제가 어릴 때부터 다니던 곳이에요. 권재용이 말했습니다. 한국 전통음악의 정신을 배운 곳이죠. 연구소 안에는 가야금, 거문고, 대금 등 다양한 전통 악기들이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한국 고전 음악의 악보들이 걸려 있었어요. 존슨 박사님, 잠시 앉으셔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권재용이 가야금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서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음악과 과학을 연결하려고 생각한 것은 한국 전통음악의 철학 때문이에요. 권재용이 가야금줄을 가볍게 튕기며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음악을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우주와 소통하는 수단으로 여겼거든요. 아름다운 가야금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마치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 전통음악에는 정중동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고요함 속에서 움직임을 찾고 침묵 속에서 소리를 발견하는 거죠. 제가 우주로 보낸 홈 스윗 홈도 이런 철학에서 출발했어요. 정중동이라. 저는 그 깊은 의미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화이부동이라는 가치도 있어요. 서로 다르지만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죠. 음악에서도 서로 다른 음들이 만나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고 과학에서도 서로 다른 이론들이 만나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죠. 권재용이 연주하는 가야금 소리를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한국 문화의 깊이에 빠져들었습니다. 존슨 박사님, 서구 과학은 분석하고 해부하는 데 뛰어나지만 동양 철학은 전체를 보고 조화를 추구하는 데 장점이 있어요. 이 둘이 만났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것을 깨달았어요. 25년간 저는 너무 분석적으로만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외계 생명체를 찾는 것을 넘어서 서로 다른 문화와 철학이 만나는 상징적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연구소의 문이 열리며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70대 정도로 보이는 할아버지였는데 권재용이 급히 일어나서 깊게 인사를 드렸어요. 스승님,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오신 존슨 박사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멀리서 오셨네요. 그분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존슨 박사님, 이분은 제 음악 스승이신 김정수 선생님이세요. 한국 전통음악의 인간문화재이시죠. 김정수 선생님이 저에게 차를 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존슨 박사님, 재용이가 어릴 때부터 특별한 아이였어요.
음악을 들으면서도 항상 왜 이런 소리가 날까? 어떤 원리일까? 하고 궁금해했거든요. 그래서 음악과 과학을 함께 공부하게 된 건가요? 그렇죠. 우리 전통 음악에는 원래 과학이 숨어 있어요. 가야금의 줄 간격, 거문고의 궤 위치, 모두 수학적 원리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서양에서는 음악과 과학을 따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예로부터 하나로 봤어요. 김정수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재용이가 우주로 보낸 음악에도 바로 그런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멀리 있는 존재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던 거라고 봐요. 진심이라. 저는 그 말의 깊은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은 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죠. 재용이가 홈 스윗 홈에 담은 것도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권재용이 덧붙였습니다. 존슨 박사님, 사실 제가 이 곡을 만들 때 생각한 건 단순히 기술적 성공이 아니었어요. 우주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존재들도 우리처럼 고향을 그리워할 것이라는 공감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런 철학적 접근이 결국 기술적 성공으로도 이어진 거군요.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기술과 도술을 구분해요. 기술은 방법이고 도술은 올바른 길이죠. 올바른 철학과 가치관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진정한 성공은 어렵다고 봐요. 김정수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세계 곳곳에서 인정받는 것 같아요. BTS, 블랙핑크, 그리고 재용이까지. 모두 실력뿐만 아니라 진심이 담긴 메시지를 전하니까요.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한국에 와서 깨달은 게 많아요. 그때 권재용이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존슨 박사님, 만약 괜찮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사와 카이스트가 공동으로 우주문화소통연구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우주문화소통연구센터라고요? 네, 단순히 신호를 주고받는 것을 넘어서 서로 다른 문명 간의 문화적 소통을 연구하는 거죠. 음악, 미술, 문학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 우주와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 거예요.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25년간 꿈꿔왔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비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할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아직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울 게 너무 많은데. 김정수 선생님이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진정한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열린 마음으로 서로에게서 배우려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죠. 박사님도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권재용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존슨 박사님의 25년 경험과 저희의 새로운 접근이 만나면 정말 놀라운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머지 인생을 이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바치기로요. 좋습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물론이죠. 제가 직접 가르쳐 드릴게요. 권재용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 시내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서 권재용과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권재용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박사님 같은 분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서요. 사실 처음에는 K-팝과 한국을 무시했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해해요. 저도 처음에는 서양 과학만이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날 때 더 큰 가능성이 열린다는 걸 알아요.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이렇게 깊은 철학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니. 정말 행운이야. 권재용 씨,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정말 기대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존슨 박사님. 우리가 시작한 것이
단순히 외계 생명체 탐사를 넘어서 전 인류의 새로운 소통 방식을 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야말로 21세기를 이끌어갈 진정한 리더라는 것을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3개월 후인 2025년 7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나사 본부에서 나사 카이스트 우주문화소통 연구센터 설립 발표 기자회견이 열린 거예요. 기자회견장에는 전 세계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CNN, BBC, NHK, 그리고 한국의 주요 언론사들까지. 모든 관심이 이 역사적인 순간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나사 국장이 단상에 올라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우주 탐사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나사와 한국 카이스트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우주문화 소통연구센터는 기존의 기술 중심 접근을 넘어서 문화와 감정을 통한 우주 소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입니다. 화상으로 연결된 한국에서는 권재용과 이진준 교수가 참석했습니다. 권재용이 유창한 영어로 소감을 말했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한국과 미국의 협력을 넘어서 전 인류가 우주와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시도입니다. 음악이라는 보편적 언어를 통해 우주의 다른 문명과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제 딸 사라가 다니는 대학교 신문과의 인터뷰였어요.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사라가 인터뷰 전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K-팝을 무시하시더니 이제는 한국 문화의 전도사가 되셨네요. 사라야, 아빠가 정말 무지했었구나. 너의 말을 진작 들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아빠도 이제 진짜 세계인이 되신 거잖아요. 대학교 신문 인터뷰에서 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25년간 미국의 과학기술만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K-팝과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권재용 씨와의 만남을 통해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날 때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럼 이제 K-팝을 좋아하시나요? 학생 기자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이제 제이드래곤의 모든 곡을 다 외울 정도예요. 특히 홈 스위트 홈은 정말 명곡이라고 생각해요. 몇 주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권재용이 타임지 선정 올해의 인물 후보에 오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노벨 평화상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음악과 과학의 융합을 통해 인류의 새로운 소통 방식을 제시한 공로라는 것이 그 이유였어요. 저는 즉시 권재용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의 답장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존슨 박사님, 이 모든 것은 박사님과 나사팀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더 큰 꿈을 이뤄나가요. 2025년 9월, 저는 마침내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사에서의 정년 퇴직을 1년 앞당기고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아내 메리와 딸 사라 모두 제 결정을 적극 지지해 주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처음 봐요. 메리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나도 한국어 배우고 싶어. 사라도 신나게 말했습니다. 대학 졸업하면 나도 한국으로 갈래. 서울에 정착한 지 3개월 후, 저는 카이스트 우주연구원의 정식 연구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권재용과 함께 우주문화소통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개척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한강을 바라보며 출근하는 길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연구실에서 권재용, 이진준 교수, 그리고 열정적인 한국 학생들과 함께 일하는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충실한 순간들이에요. 특히 인상 깊은 것은 한국 학생들의 창의성입니다. 서구의 획일적인 교육과는 달리 이곳 학생들은 정말 자유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요. 교수님, 이번에는
한국 전통 춤을 우주로 송출해보면 어떨까요? 한 학생이 제안했습니다. 오,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 시각적 감정 코드를 개발해 볼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과 도전의 연속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새해를 맞이하는 자정에 저는 권재용, 이진준 교수와 함께 카이스트 우주연구원에서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새해 소망을 담은 메시지를 우주로 송출하는 거였어요. 3, 2, 1. 송출 시작. 권재용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107개국 언어로 번역된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가 우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모든 언어가 하나의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조화를 이뤘어요. 존슨 교수님, 권재용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전혀요. 그때는 한국과 K-팝을 무시하는 편협한 과학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잖아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권재용이라는 천재, 그리고 이 모든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권재용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의 후반부가 이렇게 의미 있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교수님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매일이 즐거워요. 2026년 새해 첫날, 저는 제 인생 최고의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딸 사라가 한국으로 이주해 와서 연세대학교 한국학과에 편입한다는 소식을 알려준 거예요. 아빠, 나도 한국에서 살면서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을 배우고 싶어. 그리고 무엇보다 기쁜 소식은 우리가 우주로 송출한 메시지에 대한 새로운 응답 신호가 포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반사 신호가 아니라 명확한 패턴을 가진 의도적인 응답이었어요. 교수님, 권재용이 흥분해서 연구실로 뛰어왔습니다. 새로운 신호가 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확실해요. 저는 모니터를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25년간 찾아 헤맸던 외계 생명체와의 소통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권재용 씨, 우리가 해냈네요. 정말 해냈어요. 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우주의 다른 문명과 본격적인 문화 교류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날 밤 한강변을 걸으며 저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편견으로 가득했던 제가 이렇게 완전히 변할 수 있다니.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다는 것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이야말로 21세기, 아니 22세기를 이끌어갈 진정한 리더라는 것을요. 기술력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 깊은 철학,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다른 문화를 포용하고 조화시키는 능력까지. 모든 것을 갖춘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권재용 같은 젊은 천재들이 있는 한국의 미래는 정말 밝을 것 같아요. 아니, 한국이 전 인류의 미래를 밝혀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진심으로 한국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시민이 되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한국, 정말 대한민국. 이 나라야말로 지구촌 최고의 국가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죠? 미국 나사의 25년 경력 과학자가 처음에는 K-팝과 한국을 무시했다가 결국 한국의 진짜 실력을 인정하고 아예 한국으로 이주까지 하게 된다는 이 감동적인 실화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권재용, 즉 제이드래곤이라는 천재 음악가가 보여준 음악과 과학의 혁신적 융합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단순히 가수가 아니라 진짜 과학자였고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자였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카이스트의 13m 우주 안테나, 감정 코드 시스템, 홍채 패턴 AI 기술까지. 우리나라에 숨어있는 과학기술력이 이렇게 대단했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마이클 존슨 박사의 변화 과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던 외국인이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 그리고 결국 한국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과정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스스로도 우리나라의 진짜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겠죠. 외국인들도 이렇게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실력을 정작 우리 자신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나 K-팝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도 궁금하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욱 감동적이고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소중한 한 표 잊지 마세요.